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8살 손주 민수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다. 연필을 꾹꾹 눌러 한글 쓰기 연습장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마친 시어머니 김 여사가 손주 옆으로 다가와 숙제를 살펴본다. 김 여사, 민수야, 글씨가 삐뚤삐뚤하네. 더 또박또박 써야지. 우리 때는 말이야, 밤늦게까지라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였어. 그래야 집중력도 생기고 성적도 오르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세탁물을 정리하던 며느리 은정이 거실로 나와 대화에 끼어든다. 은정 어머니, 요즘 교육 방식은 달라요.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놀이시간과 휴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집중력이 길어지고 창의성도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요. 김 여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다. 은정의 말이 자신의 교육 철학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여사, 그래도 기본기는 탄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게 다 그런 식으로 키워서 그런 거야.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은정, 그건 아니에요. 민수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만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민수가 두 어른의 대화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평소 사이좋던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고 은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민수의 어깨를 다독인다. 은정, 민수야, 숙제 다 끝나면 밖에 나가서 놀자.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큰 갈등의 신호탄이었다. 점심을 마친 후 김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예전에 손자들을 가르치려고 준비해둔 한자 연습장과 주산이 들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민수를 불러 식탁 앞에 앉혔다. 김 여사, 민수야, 할머니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이것 봐, 한자야. 하나, 1, 2, 2, 3, 3. 이런 걸 배워야 진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주산이라고 해서 수학 계산하는 거야. 민수는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주산알이 신기하긴 했지만 복잡한 한자 모양에 벌써부터 겁이 났다. 민수 할머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안 배우는데. 김 여사, 그러니까 미리 배워두는 거지. 남들보다 앞서가야 나중에 공부 잘하는 거야. 자, 따라 써봐. 하나, 1. 한편 설거지를 마친 은정이 거실로 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민수가 한자를 따라 쓰려고 애쓰고 있지만 삐뚤삐뚤한 획에 이미 울상이 되어 있었다. 은정 어머니, 민수가 아직 한글도 완전하지 않은데 한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김 여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웠고 다들 잘 컸어. 요즘 방식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법이거든. 은정하지만 요즘은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해요. 너무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김 여사, 창의력? 기본도 안 되는데 무슨 창의력이야. 요즘 애들이 집중력 없고 끈기 없는 게 다 그런 식으로 키워서 그런 거야. 민수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연필을 내려놓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민수,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은정과 김 여사는 동시에 민수를 바라보았다. 각자 민수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민수는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3시, 은정은 민수를 데리고 학교 상담을 받고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민수도 풀이 죽어 있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던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김 여사 상담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정 담임 선생님이 민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김 여사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얼마나 똑똑한 앤데. 선생님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은정 아니에요, 어머니. 선생님이 민수에게 물어보셨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대요. 한자도 어렵고 주산도 하기 싫다고.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르친 것들이 민수에게는 부담이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김 여사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놀기만 하라고? 은정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민수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걸 강요하지 마시고요. 김 여사는 뜨개질 바늘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다. 김 여사 내 방식? 내 방식이 뭔데? 내가 애를 나 혼자 키워봤어? 나는 세 아들을 다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야. 내가 민수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더 잘 알아. 은정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다 바뀌었다고요. 김 여사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럼 내 경험은 다 쓸모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뭘 한 건데? 은정도 목소리를 높였다. 은정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키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김 여사 내 아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손주잖아. 네가 혼자 다 한다고? 내가 밤낮으로 돌봐준 게 뭐가 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에서 이 소리를 듣던 민수가 문을 살짝 열고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큰 소리로 다툰 후 은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결혼한 지 10년, 항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거울 앞에 앉아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정 나도 민수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뿐인데 왜 항상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건가? 한편 거실에 혼자 남은 김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뜨개질 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는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서러웠다. 김 여사 나도 애 키워본 사람인데 내가 뭘 모른다고 저렇게 말하나. 내 경험을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정말 서럽네.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김 여사는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돌봐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에 울 때마다 업어주고 아플 때마다 간병하고 은정이 일할 때는 혼자서 모든 육아를 감당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했다. 김 여사 내가 그동안 뭘 한 건지 고생해서 키운 보람도 없네. 그때 민수가 자기 방에서 살금살금 나와 거실을 살펴보았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엄마 방에서는 여전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싸운다는 생각에 무서웠고 미안했다. 민수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랑 할머니가 싸우는 건가? 내가 착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어린 민수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 자신을 사랑해주던 두 사람이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 다른 방에서 상처받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은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고 김 여사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 척했지만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살폈다. 평소라면 할머니께 안겨서 TV를 보거나 엄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 없이 밥만 먹었다. 민수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서도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다. 어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수 할머니, 엄마, 왜 안 얘기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은정과 김 여사는 동시에 민수를 바라봤다. 아이의 맑은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은정 아니야, 민수야. 민수 잘못 아니야. 김 여사 그래, 우리 민수 잘못 없어.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민수는 밥을 다 먹고 할머니께로 다가갔다. 민수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한자도 좋아요. 어렵긴 하지만 할머니가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주산으로 장난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공부만 계속하면 머리가 아파요. 김 여사는 민수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 그리고 엄마랑 놀 때가 제일 좋아요. 엄마는 제가 모르는 걸 쉽게 가르쳐주시고 같이 웃기도 하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은정도 민수의 순수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수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은데 왜 싸워요? 저는 할머니랑 엄마 둘 다 필요해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시고 엄마는 요즘 이야기를 많이 아시잖아요. 김 여사와 은정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서로를 슬쩍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민수 저는 공부도 하고 싶고 놀기도 하고 싶어요. 할머니 방식도 좋고 엄마 방식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솔하고 지혜로운 말들이었다.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아이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민수의 말을 들은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민수가 방에 들어가자 거실에는 김 여사와 은정만 남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 여사였다. 김 여사, 은정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민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보이네. 손주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앞서간 것 같아. 은정도 소파 가까이 앉으며 고개를 들었다. 은정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나 봐요. 김 여사 아니야, 내 말도 맞아.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 다르지. 나도 모르게 옛날 방식만 고집했구나. 민수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은정 어머니의 경험도 정말 소중해요. 저도 처음 엄마가 되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서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김 여사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김 여사 그래, 우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수를 사랑하는 거였네. 나는 내가 해봤던 방식으로, 너는 네가 배운 새로운 방식으로. 은정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공부는 제가 민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어머니는 한자나
전통문화 같은 것들을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거요. 단 민수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요. 김 여사,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나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한자도 놀이처럼 가르쳐 볼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말이야. 은정, 그리고 저는 민수 숙제도 도와주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함께 해볼게요. 그러면 민수도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민수가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다. 민수 할머니, 엄마, 이제 화해했어요? 김 여사와 은정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김 여사, 그래, 우리 민수 덕분에 화해했어. 은정, 앞으로는 할머니 방식과 엄마 방식을 섞어서 해보기로 했어.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쏙 들어가 앉았다. 민수와, 그럼 더 재미있겠다. 할머니한테는 옛날 이야기 듣고 엄마한테는 새로운 놀이 배우고. 김 여사, 그래,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은정,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렴. 이제 거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세 사람이 함께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저녁이 되었다.